그러면 왔다 업로딩을 하고. 아이고. 자, 그러면 아니 왜 근데 우리나라는 10%가 좀 덜 빠졌는데 하루 만에 일본은 왜 10 몇 프로가 빠졌어요? 10 몇 프로가 빠졌죠. 우리나라도 많이 빠졌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릴게요. 자,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같이 이제 떨어지긴 했는데 일본이 선진국이고 하니까 덜 떨어지는데 우리나라는 원래 저기 좀 약간 끓는 냄비 이게 얇은 냄비처럼 식었다가 뜨거웠다 식었다 떨어져서 좀 그렇다 한데 일본은 왜 그래요? 일본은 왜 그런데요? 그게 왜 그러냐? 저금리 때문에 그래요. 일본이 어떻게 돼요? 저금리가 아니고 거의 마이너스 금리인가요? 제로 금리인가 마이너스 금리? 아직도 마이너스 금리인가? 거기까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로 금리인가 마이너스 금리야. 그러니까 저금리야. 금리가 엄청 싸. 그것 때문에 사태가 발생한 거예요. 저금리 때문에 어떻게 일본 같은 경우는 더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저금리하고 뭔 상관이야. 그럼 기업들은 낮은 금리로 해서 기업 활동을 하면 더 이익이니까 더 들떠지지 않냐고 저거래. 네, 그렇게 따지면 그게 맞은데, 자, 여기서 어떻게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각도가 있는데, 그냥 월가의 큰손 입장 하나만 딱 볼게요. 야, 나머지 여러분들이 찾아내. 자, 왜 일본의 왜 저금리 때문에 그냥, 자, 월가에서는 어떻게 해요? 자, 여기까지, 이거 이제 어떻게 QQQ야, 이게. QQQ야, 이게. 이게 어떻게 3차 파생을 QQQ라고 해요. 여기까지가 3차 파생이에요. 이거 어떻게 3차 파생이라고 해요. 여기까지. 자, 이게 3차 캐피탈에서 돈을 빌린 걸 갖다 어떻게 해요? 자, 얘네들이 한국으로도 돈이 들어오기도 하고, 일본으로도 가기도 하고, 홍콩으로도 가기도 하고, 중국으로도 가기도 하고, 다른 나라로도 가기도 해요. 보통 이 자금이 이제 외국으로 대부분 빠져나가. 우리나라만 들어오는 게 아니야. 그럼 일본으로도 들어갔겠죠. 자, 일본이 이제 저기 잃어버린 30년을 이제 제끼고 어떻게 돼요? 이제 뭐 깨어나려고 한다. 자, 이런 뉴스들이 많이 하죠. 그러니까 월가 쪽에서는 어떻게 돼요? 큰 손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일본이 뭔가 좀 틀려. 옛날하고 틀려야? 옛날에 저기 제조업의 강국이었고 전 세계에 경제를 주름잡던 나라야. 근데 지금은 주식도 많이 똥값이 됐어. 싸 겁나. 그럼 이때 사야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자, 일부분은 우리 한국 주식으로 이렇게 삼성전자 이런 들어오고, 그럼 일본으로 가면 똑같아. 외국으로 들어가. 자, 이 캐피탈 이 50주조 중에 어떻게 일본으로도 자금이 들어가요. 이 큰손 있잖아요. 자, 월가의 큰손 있잖아요. 일본에다 들어가.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금리가 거의 이자가 거의 공짜야. 없어. 저금리야. 엄청 싸. 그러니까 앞으로 일본이 딱 보니까 잘 될 것 같아.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일본에 있는 어떻게 3차 파생을 우리나라는 삼성전자하고 포스코까지만 대부분 여기서 끝내. 좀 아까 봤자 약간 저기 좀 이게 한번 파생을 하는데 조금만 해. 왜? 예전에 이거 파생을 뭐 5단계, 6단계, 7차까지 파생을 여기까지 했다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엄청나게 도산한 사람들이 많아요. 월가에. 코로나 사태 때도 그게 발생했었고, 옛날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도 그게 발생했던 걸 알았어요. 그럼 나중에 이게 탐욕이 이게 확대되면 잘 됐겠죠. 이게 자기 최면을 걸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도 안 되는 2차, 2차, 3차, 4차, 5차 막 7차까지 파생이잖아. 야, 그뒤부터 예전에 이게 지금 코로나 사태 때도 그렇고, 예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도 그렇고, 그뒤부터 해가지고 월가 큰 손들 어떻게 해요? 원칙이 이제 하나 생겨요. 뭐요? 파생은 3차에서 끝나야 한다. 보니까 나중에 도산하는 애들 다 보니까 막 4차, 5차, 6차, 7차까지 파생이 간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그런 애들 다 도산을 했고, 그나마 나중에 살아남은 애들 어떻게 3차까지만 파생한 애들이 다 살아남은 거야. 얘네 코로나 사태도 그렇고, 리먼 브라더스 사태도 똑같아요. 특히 리먼 브라더스 사태 미국이 그냥 크게 얻어봤죠. 여기서. 이제 그때 보니까 저기 주식시장이 개작사이다, 리먼 브라더스 때. 그때 어떻게 막 7차 파생까지 갔어요. 자, 3차까지만 와도 위험해. 3차 파생까지 온 것 자체만 해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근데 이 3차에서 어떻게 해요? 7차까지 파생이 되는 거예요. 일명 이제 우리가 QQQ가 있죠. Q가 3차 파생 상품이에요. 이게 여기서 나온 거야. 3차 파생 상품. 근데 어떻게 Q가 7개야.
7단계까지 가. 7Q를 해요. 그냥 Q를 했어, 예전에. 리만 플러스 할 때. 그 어떻게 돼요? 걔 작살이다. 걔네들이 다 어떻게 돼요? 원금 다 날리고 어떻게 도산을 하고 자살을 막 하는 애들이 많아. 리만 플러스 할 때. 파생을 너무 많이 시켜서. 근데 나중에 보니까 파생이 3차까지 한 애들은 살아남으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이 큰 손도 들고 월가에서 어떻게 3차 파생에서 끝내야 한다. 더 이상 가는 건 위험하다. 그렇게 돼.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오면 어지간하면 여기서 끝내요, 파생은. 여기서 밑으로 잘 안 내려와. 자, 이유는 간단해요. 예전에 한번 코로나 사태 때도 뒤었고 리먼 브라더스도 다 뒤었어, 이걸 다. 그래서 대한민국 주식은 대부분 여기서 한번 파생을 잘 안 내려가요. 이번 시장에. 그러니까 어떻게 10% 미만, 그러니까 월가 애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주식이 여기는 조금밖에 안 들어가고 대부분 여기 3차 파생에서 멈춘 거야. 대한민국 삼성전자 같은 우량주만 사고 대부분 여기서 멈춘 거야. 그래서 어떻게 8%까지 얘기한 거야. 근데 일본 주식은 왜 10%를 왜 떨어졌냐? 자, 일본에 가면 삼성전자 같은 우량주들이 있어요. 똑같아. 그러면 월가의 애들이 어떻게 돼요? 똑같이 일본의 삼성전자 같은 우량주들을 사. 근데 일본이라는 회사가, 일본 나라가 어떻게 해요? 이자가 겁나 싸. 이자가 없어. 이자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부담이 없고 이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일본에서 어떻게 해요? 이게 4단, 5단까지 파생을 하고. 3차 파생. 여기까지가 3차 파생, 여기가 4차 파생. 자, 여기서 어떻게 돼요? 이게 5차 파생이에요. 나중에 일본이 이자가 원체 싸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예를 들어 어떻게, 그리고 일본은 한국은 틀려. 일본은 지정학적인 전쟁 리스크가 있는데 일본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는 한국에서는 이걸 이제 거의 안 썼어, 이번에. 근데 어떻게 일본에 가가지고 어떻게 돼? 이걸 지워야겠네.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자, 여기가 볼까? 자, 여기가 어떻게 일본 주식. 일본 주식. 예전에도 뭐 미쓰비시, 토요타, 뭐 이런 대표적인 우량 기업들이 있죠. 미쓰비시나 저기 토요타 같은 우량 기업들이 많아요. 이제 이런 데를 먼저 사. 자, 이제 일본 주식은 어떻게 하냐? 3차 파생을 해야 돼. 일본 주식 사요. 일본에 있는 우량주들이 있어. 미쓰비시나 토요타 같은 이런 저기 대표적인 우량주들이 있어. 이걸 사. 그럼 그 주식을 담보로 어떻게 돼요? 일본 은행에서 어떻게 해요? 대출을 받아. 그 대출을 받은 걸로 어떻게 해요? 이자가 거의 없어. 이자가 엄청 싸. 거의 없어, 이자. 이자가 거의 없을 정도 엄청 싸. 그 싼 이자로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중소형주를 중형주를 산 거야, 중소형주를. 이 중소형주를 또 담보로 해서 어떻게 돼요? 또 여기 소형주를 산 거야, 일본에서. 그럼 어떻게 되냐? 5차 파생까지 온 거야, 일본에서는. 자, 한국에서는 3차 파생에서 거의 끝났어야 돼. 4차까지 간 경우는 별로 없어. 예전에 한국 주식에서 그렇게 많이 뒤었기 때문에, 애들도. 근데 일본은 어떻게 돼요? 지정학적 리스크도 없고, 여기는 좀 틀려. 안전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5차 파생까지 쓴 애들이 많았어요, 일본에서. 이자도 싸니까. 자, 이것 때문에 일본이 13%인가? 13%가 하루 만에 13% 대폭 나간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 자, 우리는 3차 파생에서 했기 때문에 그나마 8%에서 이게 저건가.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더 안전한데, 왜 완전한 나라가 어떻게 돼? 더 지정학적 리스크도 없어. 근데 어떻게 하루 만에 13%가 빠진 거야. 거기도 사이드카 발동했을 거야, 일본도. 있나, 거기는? 하여튼 그래. 13%가 빠졌어, 지수가. 종목이 하루 만에 13% 빠져도 엄청나게 빠진 건데,
지수가 13% 빠졌어. 이거 나라기가 망할 쯤이지 이거 진짜로. 자, 그게 왜 그냐? 일본이 13% 빠진 게 이것 때문에. 왜? 이자가 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식을 담보로 해서 싼 이자를 해서 또 다른 주식을 계속 샀던 거야. 이 5차 파생까지 갔던 거야, 얘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것까지 어떻게 한 번에 파니까 어떻게 일본 주식이 하루 만에 3%가 그냥 주저앉은 거예요. 요것 때문에. 우리나라 그나마 8%에서 끝난 이유가 어떻게 여기에서 그쳤기 때문에 그래. 만약에 이게 한 4차, 5차까지 우리나라도 왔으면 어떻게 돼요? 아마 20% 넘어갈 수도 있었어. 자, 우리나라도 5차까지 왔으면 어떻게 해요? 월요일날 20% 하루에 20%가 무너질 수도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나라는 여기서 끝낸 거야, 월가애들이. 예전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뒤었기 때문에 한 5차 파생까지, 5차, 6차까지 갔다가 예전에 완전히 개작살이 났었어, 월가애들이.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쪽에서는 어떻게 돼요? 딱 그게 우량주까지만 딱 들어가고 3차 파생에서 딱 끝내야 돼요. 우리나라 쪽은. 네, 대한민국 리스크가 원체 크기 때문에. 이거는 간단해요. 근데 일본은 어떻게 리스크가 없어. 지정학적 리스크도 없고, 회사가 다 너무 싸. 여기서 더 떨어질 것도 없어. 더 이상 어떻게 바닥이 없을 것 같아, 일본 주식이. 그러면서 일본 주식이 올라간 거야. 일본 주식이 왜 올라갔냐? 이것 때문에. 자, 다른 외국인,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본 주식 많이 산 것도 있지만, 어떻게 돼? 월가애들이 나중에 들어와서 이걸 했기 때문에 일본 주식이 많이 올라갔던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요? 자기 본국의 어떻게 상황이 이러니까, 미국 상황이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금을 빼야 돼. 그러니까 한국 쪽에서도 빼고 일본 쪽에서도 빼는데, 한국에서는 3차 파생까지밖에 안 돼. 여기는 일본 5차 파생까지 갔던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빼고 여기서 같이 동시에 빼니까 어떻게 돼요? 훅 떨어지는 거야. 그럼 일본 주식 사야나요? 그건 몰라요, 나도. 일본 주식은 몰라. 그거 묻지 마. 자, 그 떨어진 이유가 이것 때문에. 일본 주식이 우리나라보다 더 떨어진 이유가 요것 때문에 그래. 자, 얘네들이, 월가애들이 그러면 왜 이렇게 5차까지 했냐? 첫 번째 이유. 일본이 한국보다 안전하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리스크가 적다. 두 번째 이유. 일본이 어떻게 돼요? 기지개를 피고 깨어나는 것 같다. 이게 호재죠. 자, 세 번째 이유. 이자가 겁나게 싸다. 우리나라는 이자가 싸기는 하나 그래도 일본에 비하면 겁나게 비싼 편이에요. 그죠? 일본에 비하면 우리나라 이자가 어떻게 겁나게 비싸. 그죠? 근데 일본이 겁나게 싸. 그러니까 어떻게 부담 없이 요거를 했던 거야. 월가애들이. 그러니까 나중에 돈을 똑같이 회수하는데 어떻게 해요? 여기가 파생을 더 많이 썼기 때문에 동시에 많이 회수할 수밖에 없어. 일본 주식에서. 그래가지고 일본 주식이 하루 만에 13%를 대폭락한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얘기도 해야 하나? 보통 이게 보면, 예전에 제가 보면 유튜브 같은 데나 이게 기사 같은 걸 보면 한때 QQQ 막 열풍이 막 불 때가 있었어요. 자, 그 당시엔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괜히 욕만 먹을 것 같아서. QQQ 열풍이 불다는 거 뭐냐? 이게 상투라는 뜻이야. 자, 예전에 얘기했죠? 자, 이게, 월가 쪽에서 빵빠레를 불러. 막, 빵빠레, 빵빠라빵. 자, 그게 내가 얘기했잖아. 그때가 상투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월가에서 다우존스 최고점, 상투구나. 빵빠레 울릴 때가 상투야, 항상. 그래야, 이게 증권가에서 빵빠레 울릴 때가 어때? 그때는 무조건 토끼할 때. 이거 누구의 말씀이냐? 명동 큰손들의 말씀이야, 이거. 유가증권 시장에서 빵빠레 울리면 어떻게 돼? 그때는 상투다. 그때는 어떻게 토끼할 때다. 빵빠레 울리기 전에 박수칠 때 떠나라는 말이 있죠. 이게 여기서 나오는 말이야. 자, 주식시장에서 박수를 막 황하고 막 박수를 쳐. 이때가 어떻게 떠날 때. 자, 이게 QQQ, 이게 기본이, 이게 QQQ야. 이게 QQQ 파생 상품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파생 상품 못 팔게 돼 있어요. 예전에 큰 문제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게 법적으로 아마 파생 상품 이런 거 못 팔게 되는 걸 알고 있어요,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 한번 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미국은 없었나 봐요.
있긴 있었는데 법적으로 금지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예전에 보면 막 유튜브 같은데 주식 관련 재테크 관련 유튜브 보면 막 큐큐큐 하고 노래를 불러. 이때 제가 그때 일부러 얘기를 안 했어. 이거 상투다. 큐큐큐 이거 막 저기 열풍이 불 때가 어때? 상투다. 유튜브 들고 기사들도 큐큐큐 이게 저기 ETF에다 투자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돈을 많이 벌었다고 여기저기서 막 떠들 때가 있어. 그때가 딱 어떻게 돼요? 상투다. 자, 지나가고 나오니까 큐큐큐 열풍이 불 때가 어떻게 돼요? 상투야. 개미들이 다 그때 들어가. 그죠? 막 여기 유튜브에서 큐큐큐 막 난리 나서 큐큐큐 하면서 막 큐큐큐 노래도 있대. 막. 내가 그때 보면서 씨발 주식시장이 지금 여기가 상투구나, 끝났구나. 이제 그때 딱 저도 직감을 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명동 쿠손들이 그걸 다 예전에 귀신들이 다 가르쳤어. 그때가 상투라고. 자, 어떻게 돼요? 주식시장에 이게 뭐 기사나 이런 뉴스나 유튜브에서 큐큐큐 이런 것들이 막 저기 여기서 뭐 환호성을 칠 때 어떻게 돼요? 이때가 상투야. 이때는 뭐야? 무조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야 돼. 야, 이거 명심해야 돼, 진짜로.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해요? 박수 칠 때 떠나야 돼. 이게 어떻게 해요? 박수 칠 때 떠나는 말이 어떻게 여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영화에 보면, 영화 제목에 박수 칠 때 떠나라는 말이 있죠. 자, 이게 박수 칠 때 떠나라고 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엉뚱한 데다가 대입을 하는데, 이게 박수 칠 때 떠나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명동 큰 손들한테 나온 말이에요. 박수 칠 때 떠나라. 자, 영화 제목도 박수 칠 때 떠나라고. 근데 그 해석을 잘못했대. 자, 이게 박수 칠 때 떠나라는 말이 어디냐? 이게 명동 큰 손들이 이런 주식시장이나 투자시장, 자산시장에서 어떻게 돼요? 박수 소리가 막 들릴 때 어떻게 돼요? 이때 빠져나와야 돼, 자산시장에서. 이게 박수 칠 때 떠나라는 말이 이 말이야. 이게 명동 큰 손들에서 입에서 나온 말이야, 이게. 근데 이게 저기 뭐냐, 영화계나 이쪽에 가가지고 이상하게 해석이 되는 거야. 어떻게 해요? 주식시장도 그렇고 부동산 시장도 어떻게 해요? 환호성이 들리고 박수 소리가 막 크게 들릴 때 어떻게 돼요? 이때가 상투야. 명심해야 돼, 이거 진짜로. 이때가 상투야. 박수 소리가 막 들리고 환호성 소리가 들릴 때. 이게 박수 칠 때 떠나라는 명언이 이거예요, 원래. 이게 명동 콘서트의 명언이에요. 근데 보통 개미들은 어떻게 해요? 박수 칠 때 어떻게 해요? 전 재산 몰빵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때 들어와. 그러니까 나중에 다 이렇게 돼. 자, 이 주식시장에서 박수 칠 때가 제일 위험할 때야. 부동산도 똑같아. 모든 자산시장이 어떻게 박수, 환호 소리가 들 때가 제일 위험해. 이때가 어떻게 해요? 떠나야 할 때야. 명심하세요, 진짜로. 자, 이게 다 설명됐나? 또 있나? 다음 코스로 넘어가니까 이걸 지우고 다음 코스 강의로 넘어갑니다. 아이고.